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동대문 2구역을 비롯한 18곳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5곳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뉴타운 정비구역이었던 홍제 4구역과 정비 예정구역이었던 동대문 2구역 등 정비사업지 18곳이 구역 해제됩니다. 이들 구역은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동의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입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사업지 265곳에 대해선 해당 구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는 주민 갈등이 심한 163곳에 대해 오는 6월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뉴타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을 추정하는 게 실태조사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저희가 가이드를 주어서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계획입니다. 뉴타운 찬성 지역의 경우 소형 평형 전환 절차, 심의기간 단축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뉴타운 지구 내 구역 일부가 해제될 경우 애초 계획된 기반 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TBS 뉴스 박민희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곳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지방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양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지난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자체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총 30가지 세금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20%는 지방세로 거칩니다. 국세에는 고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서 40%가량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는 지자체 곳간 채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 1분기 취득세는 5,05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6,867억 원보다 26.5%나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세수는 급감했지만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이러한 와중에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으로 지자체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거래가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자체의 반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 부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재정 확보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5.10 대체로 과도한 거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구매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 구매 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빠진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 등
실질적인 주택 거래 메리트가 제시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인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지방세가 좀 더 안정적인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보다 안정적인 세금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2011년부터 이제 지방정부에서 걷도록 하긴 했는데,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만큼 세부적인 내용들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튼튼한 재정은 기본.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광노현 교육감이 서울의 교육 방향과 원칙 등을 담은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까지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성북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까지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선언은 서울의 교육 방향과 원칙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적정한 학급 규모와 최적의 학습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학교 옥상에 햇빛 발전소를 건설하고 마을과 학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공공기관과 학교, 시민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서울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 정책에 관한 공동선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이 머리를 맞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선언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서울 교육을 발전하자라는 취지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서울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속성과 책임성 부분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이번 선언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김혜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주가가 연일 하락해서 오늘은 결국 코스피 1900이 무너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단 하루도 한국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5월 들어서 10거래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 5월달 누적 매도만 2조 3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거래소 기준인데요. 그만 코스닥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거래소 지수는 14.77포인트 0.77% 하락하면서 1900이 깨진 1898.96에 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중 상황보다는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30포인트가 넘는 수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은 역시나 해외 증시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JP모건이 손실을 본 20억 달러가 과연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하나 유럽 상황들이 그리스 탈퇴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도 그 확신이 없는, 그래서
해외 여건들이 모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가운데서 수급 세력이 공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의 매력은 반대로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멈출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했습니다. 거래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8포인트, 1.64% 하락하면서 480.50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환율이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1150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금일에도 무려 4원 90전이 상승하면서 1154.10원으로 환율이 장마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주변 환인 원화 환율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1120원부터 줄다름을 치면서 1150원대까지 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은 0.8% 하락, 상하이는 0.25% 하락, 반면에 홍콩은 0.8% 상승, 대만은 0.2%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부정선거 논란에서 시작돼서 폭력과 분신 사태까지 지금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건데요. 네. 먼저 부정선거 의혹 얘기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좀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네. 또 역사가 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비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순위를 이제 누구로 정할 것이냐, 1번부터 뭐 9번까지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거를 했죠. 근데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네. 잘못된 것이 이 당권파, 흔히 얘기하는 당권파에서는 이게 이제 부실했다, 좀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좀 부실했다, 실수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비당권파, 이 당권파를 제외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이제 부정 선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으면서 이제 갈등이 좀 시작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뭐 100%가 넘는 투표율,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뭐 일치한 것이 여러 개가 나왔다든지, 네. 혹은 뭐 유령 당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비슷한 건데,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000000 뭐 이렇게 끝난다든지, 이런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뭐 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비당권파 측에서는 이제 당권파의 어떤 뭐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했죠. 또 뭉터기표 같은 것도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불거지긴 했지만 네. 왜 불거졌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이 당권파, 흔히 얘기하는 NL, 뭐 자주파와 이제 PD, 평등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NL 조직들이 이제 대개는 그 학생 운동권 조직들이 이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역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예. 그 학생 대학교 내 선거 같은 걸 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너 친구니까 그냥 가서 내 거 좀 대신 좀 해줘. 대리투표라든지 예. 내가 사인 좀 대신 해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크게 불거지진 않았다가,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를 그냥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당내 문제니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심각한 문제까지 될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논의를 좀 네. 이어가죠. 이제 그런 그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총선 이후에 이게 조사위원회 발표 이후에 매듭이 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져가면서 결국 지난 주말에 중앙위에서 폭력 사태가 좀 발생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또 이어질 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면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조사 과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조준호 뭐 조사위원장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IP가 뭐 중복된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뭐 똑같은 것들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건 이제 실수다라고 계속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뭐 논의 정도로 토론 정도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물리적 행사까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이제 폭력 사태로 사실은 이제 불거지게 된 거고요. 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보면서 진보 성향이든 아니면 보수 성향이든 저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놀라신 분들도 그러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뭐 예. 유시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폭행을 당해서 뭐 안경 같은 것도 이렇게 날아가기도 했고 또 조준호 위원장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머리끄덩이를 또 잡히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왔었고 말이죠. 네, 뭐 전 대표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을 상대로 네. 지지자든 아니든 심리적 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도 뭐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네. 정당으로서의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의결 어떤 그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민주적으로 잘 예를 들면 상향식이든 혹은 하향식이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두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단들이 결정한 것이 예를 들면 그 당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당원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통일된 의견을 내서 그것이 이제 대표단으로 가는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당 기능 거의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됐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당 기능 해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어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여전히 그 둘이 서로 어떤 뭐 조금의 합의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당 기능 자체가 지금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난 얘기도 지난 얘기지만 또 앞으로의 얘기를 좀 걱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네. 일단은 비당권파에서는 소위 지금 전자투표를 통해서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했고 강기갑 전 의원 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요. 네. 뭐 이것도 사태 해결이 아니라 또 앞으로 산나무 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기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당권파는 아닌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당권파 같은 경우 이제 NL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들이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강기갑 전 의원 같은 경우 의원이죠 아직은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강기갑 의원과 이제 조준호 공동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준호 공동대표가 이제 민주노총 출신으로 그래도 이제 그 가장 그 큰 지지 세력의 힘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권파와도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어느 정도 이 당에서 잘 좀 역할을 해준다면 이번 사태가 글쎄요 잘하면 이제 봉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분신 사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갔다고 봤을 때는 그 둘도 역시 지금 현재 그 당권파는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앞으로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미 당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또 통합진보당 내에서 지금 외부의 지목을 받고 있는 이석기, 김재현 두 당선자는 후보 국회의원 등록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지고 마친 있죠.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아마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죠. 이제 한 명은 이제 윤금순 전 비례대표였으니까 이제 한 명 빼고 12명 중에 당권파가 6명, 비당권파가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미 뭐 이석기, 김재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두 사람인데 이 둘은 이미 의원 등록을 했다는 거는 결국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글쎄 이 봉합 자체가 지금 통합민주당 내에서 아마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그 비례대표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에 대한 우리 정치 흐름들도 바꿔 놓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마 10.3%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5%대로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줬던 거는
통합진보당이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이 통합진보당이 예를 들면 민주통합당과 어떤 네. 야권 연대를 잘 한번 꾸려서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해봐라 아마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0%가 약간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그 예를 들면 비례대표 선거를 두고 이런 그 부정들이 이제 밝혀지고 또 아주 그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그 지지율들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5%보다도 더 아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또 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소위 진보 측 진영에 있는 많은 인사들까지도 네. 사태를 비난하고요. 책임을 묻고 있는데 민주노총 일단 등을 돌렸고요. 네. 또 박지원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인가요? 예, 원내대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당내외의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뭐 민주통합당에서는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뭐 대선을 두고 물론 이제 그 정말 통합진보당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뭐 야권 연대도 뭐 깨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봉합이 되고 아직 뭐 선거까지는 대선까지는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간다면 어쨌든 다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좀 험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서 아마 좀 말을 좀 약하게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당 내에서도 그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뭐 서기호 판사라든지 전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 당권파에 대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냈죠. 그래서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들을 뭐 국민들도 내는 이 비판의 목소리들을 통합진보당이 좀 잘 들어서 특히 당권파 사람들이 좀 더 잘 들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당 내외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보는지를 좀 현실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고민이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렀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진보당을 버리고 갔을 때 득실과 또 안고 갔을 때 그 수들을 계산하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 당내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종속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오로지 그 통합 진보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뭐 행동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둘은 통합 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념이나 뭐 이런 색깔들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거를 위해서 정말 그 대선을 위해서 그래도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모였다, 연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전혀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통합당도 이들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갈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정치는 사실 버리는 게 정치인데요. 움켜쥐고 있으려니까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번 사태의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지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야권 그 진보연대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만나기 어려운 결합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겉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간극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이념으로 서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념이 조금만 달라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뭐 갈등의 책임 같은 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갈등의 책임은 어쨌든 아무리 뭐 이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중에 어떤 반칙이라든지 부정이 일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책임은 당연히 그 당권파에게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온 것도 역시 그 당권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잘못을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같이 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이미 이제 전 대표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강기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될 텐데요.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뭐 상처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그나마 좀 수습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내분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둘은 갈라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분신 사태 이후에 강기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병원을 방문하면서 어떤 그 통합에 약간의 실마리는 좀 저희가 찾았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 정말 이제 끝까지 봤으니까 둘 다 이제 정말 바닥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상태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이 정도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합의 좀 작은 실마리는 이제 좀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를 하는 분들, 정당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을 의식한다고 하는데 선거 전으로만 의식이 되나 봐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있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분당 국면을 맞고 있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통합 진보당 사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에서 온 서울고암초등학교 6학년 박누리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의 자살 사건이 보물 터지듯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43위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43위에 불명예를 안겨줬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부모님께 자신을 이해시키고 존중받아야 그에 따른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성인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듯 남의 권리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잘 지켜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했다가 철회를 했지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분통 터지는 얘기인데 다행히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요. 또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고치신다고 해요. 관련된 내용들 오늘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세요. 이정훈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금 인상 한다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트로 9호선 측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협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일단 그 서울시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지금까지 서울 메트로 9호선이 한 행위가 불법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과 별개로 그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감정적인 국민들의 마음은 좀 다 위로하면서도 이제 법률적으로 할 건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그 계약 대 계약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서울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은 2005년 당시 체결한 협약이 그 우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9년 개통 이전에 9호선 요금을 900원으로 하되 1년간 운영한 뒤에 협의해서 요금을 새로 정하자는 그런 공문을 주고받은 공문이 우선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협약이 우선인지 공문이 우선인지 법적 분쟁 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공문도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겠죠. 그게 법률적으로 좀 따져야 될 문제고요.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 이정훈 의원과 함께 이 9호선 문제 또 이제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해서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9호선의 그 2대 주주인 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라는 게 이제 미국계 자본인 맥쿼리가 투자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회 쪽의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9호선 주주인 맥거리 인프라는 네. 국내 기업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예. 서울시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계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맥거리 한국인프라2 융자회사는 한국의 기업을 세웠기 때문에 ISD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메트로 9호선 측이 당초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해서 뭐 9호선 전철에도 공고도 해놓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재정 운영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재정난이 심각해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정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9호선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걸까요? 서울 메트로 9호선의 그 재정 현황이 예. 적자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적자의 이유가 중요한데요. 적자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시중 금리보다 매우 높은 대주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 메트로 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로부터 326억 원의 운임 수입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네. 당기 순손실 44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실제 영업 손실은 26억 원에 불과하고요. 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비용으로 무려 46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군요. 월급이 작아서 참 먹고 살기 어렵다. 우리 가정은 적자다 그랬는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외식하고 어디 뭐 다니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영업 비용보다는 금융 비용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계약 당시에 그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는 이제 약칭 MRG라고 예. 합니다. 그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라든지 뭐 터널, 경전철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에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로 터널을 건설할 때 개통한 다음에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보다 네. 적을 경우에 통행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는 2009년 폐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체결된 사업들은 폐지되지 않아가지고 예. 해당 적자 사업에 계속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최소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민자 사업이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이고요. 네. 둘 다 맥거리 인프라가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소위 MRG라고 하는 건 이제 폐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9호선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개연성은 좀 적긴 한데 민간 사업 자체를 좀 뜯어봐야 된다. 지금 협약 당시에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된 거고요. 협약을 맺을 때는 서울시가 맺을 때는 어떤 법 규모, 조례에 근거를 합니까? 법규에 근거를 합니까? 그 민간 투자 사업법에 근거해서 네.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이제 9호선을 경우에 그 서울 메트로 9호선 이제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예. 약 16% 정도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최소 운임 수입을 보장하고요. 또 별도로 역사 상가 등 부대 사업 수익 약 4,690억 원을 별도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 이건 과도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투자 비율을 최소한 60% 이상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게끔 관련 법령 개정이 좀 수반돼야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은 의원께서 그 우면산 터널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면산 터널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문제점이 이쪽에는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9호선과? 9호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맥거리 인프라가 또 이렇게 그쪽에도 주주로 맥거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예. 네. 예. 그쪽에도 그러면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쪽을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금 입법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민간 시설 사업자가 요금 인상 추진할 경우에 네. 최초 협약서와 무관하게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민자 사업에 의해서 준공된 시설 대부분이 협약 변경 절차 없이도 최초 협약서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허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겁니다. 네. 또 이런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통상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1, 2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징수를 하게 돼 있고 수익을 배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건데요. 그때 다시 이 서울시 의회에 그러면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가 될 텐데 지금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될 곳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신림선 경전철이라든지 예. 동북선 경전철, 은평 샛길도로, 평창 터널 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연결 사업 등 상당히 현재 많이 진행 중이고요. 예. 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이런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네. 재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민자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은 물론이고요. 우면산 터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 순환 고속도로 사업, 용마 터널 사업, 그런 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 협약 내용과 계약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 조사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또 필요할 경우에 전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의원들이 발의하셔서 추진되고 있는 앞서 그 조례 개정안은 그러면 지금은 발의가 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통과해서 발효를 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특위가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6월 정례 때 예. 그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당장은 이제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과의 문제가 이제 발등에 급한 불인데요. 네, 뭐 여타 민자 사업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메트로 9호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이거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 대립 법적 소송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이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자 지정 취소가 당장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고려하여 대타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간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불공정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이 만나서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트로 9호선 측은 이제 정서적 부분과 법률적인 대응을 따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소위 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사과하면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이제 다시 협상에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타협을 하는 게 좋다.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좀 9호선 측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서울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일단 민간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예.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과 제동 장치를 좀 걸겠다고 지금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요.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향후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자 사업이 정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민자 사업이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또 공공성이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단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별도의 대책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9호선 문제, 서울시 민자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정은 의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죠. TBS 교통방송이 영상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홍보물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연을 공모하는데요. 선정된 20명에게 영상 홍보물 무료로 제작하고요. TBS를 통해서 방송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팀, 사업체 등에서 영상 홍보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